우리들의 사이드 프로젝트 인사이드. 안녕하세요. 사이드의 제이현입니다. 저희가 12월 19일,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에 우리 사이드 프로젝트 커뮤니티에서 전체 연말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이 모임의 이름은 사이드 데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우리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피자도 먹고 콜라도 먹고 이렇게 네트워킹하는 대화 모임인데요. 2023년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우리 커뮤니티에서 나름 유서 깊은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처음 모임을 했을 때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딱 16분이 참여해 주셨어요. 물론 그때 첫 모임인 것 치고는 되게 많이 참여해 주신 거긴 한데 그때 그냥 소소하게 같이 네트워킹하고 인사 주고받고 하는 식으로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어설프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동안 모임을 여러 번 거쳐오면서 모임의 형태가 조금씩 다듬어지고 뭔가 체계화가 되면서 지금은 그래도 꽤나 그럴듯한 의미 있는 모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모임에는 30명 정도의 커뮤니티 분들이 신청해 주셔서 모이게 되었는데요. 이게 모임을 운영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12월이 오프라인 모임에 있어서는 굉장히 비수기입니다. 왜냐하면 12월은 일단 날씨도 추울 뿐더러 연말에 각자 약속들이 대부분 있으시기 때문에 모임을 한다고 하면 지원자들을 받기가 꽤 어려워요. 다른 달들에 비해서. 그리고 뭐 저희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평소에 모임을 하지 않던 커뮤니티들도 연말만 되면 약간 회고 모임 이런 형태로 다양한 모임을 개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특히나 금요일 저녁 아니면 주말 저녁 이럴 때 잡히는 모임들은 굉장히 참여율이 저조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모임이 금요일 저녁이었거든요. 진짜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되게 멀리 지방에서 기차를 타고 와주신 분도 계셨고 퇴근이 조금 늦어졌는데도 부랴부랴 뛰어와서 참여해 주신 분도 계셨어요. 저희 7시 반부터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우리 커뮤니티에 대한 이야기와 각자 2025년 한 해를 회고하는 시간을 가져본 다음에 이제 피자 먹으면서 자유롭게 네트워킹하고 원래 10시쯤에 모임을 종료할 생각이었어요. 근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멤버분들끼리 대화가 너무 무르익어가지고 원래 계획보다도 30분을 더 진행하고 10시 반 정도에 되게 늦게 종료가 됐는데 이렇게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한 명도 중간에 이탈하지 않으시고 진짜 열정적으로 마지막까지 남아서 대화를 나누시는 모습에 개인적으로 저도 되게 자극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그 선릉역 근처에 있는 토즈 모임센터 이 공간에서 모임을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 대표님이 굉장히 열정적인 분이셔가지고 저희 사이드 커뮤니티랑 몇 달 전에 제휴를 맺었어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대부분의 모임을 이곳에서 진행을 했는데 이제 10시 반에 모임을 종료하고 뒷정리하고 나서 이제 대표님께 인사드리러 갔더니 대표님이 저희 모임을 보시고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제가 그 모임 공간 운영하면서 여기서 진행하는 모임들을 진짜 많이 봐왔는데 이렇게 분위기 좋은 모임은 처음 보는 것 같다. 너무 다들 열정이 넘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진짜 너무너무 뿌듯했고 우리 커뮤니티가 굉장히 자랑스러워지는 시간이 됐습니다. 모임을 운영하면 사실 준비할 것도 엄청 많고 신경 써야 될 것도 많아서 되게 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거든요. 아마 모임을 운영해 보신 분들이라면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모임이 끝나고 저도 되게 늦은 시간에 집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번 모임도 잘 마쳤다 이런 안도감과 후련함 때문에 완전히 그날 뻗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꽤 힘든데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모임을 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제가 원동력을 많이 얻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거냐면 모임에서 어떤 분이 되게 인상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요리사들 있잖아요. 셰프들. 원래 요리사들은 집에서 요리를 잘 안 한대요. 왜냐면 출근해서 하루 종일 요리만 하다가 집에 오니까
이제 요리는 별로 쳐다도 보기 싫은 거죠. 그래서 집에서 먹을 때는 되게 간단하게 음식을 차려서 먹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생각을 해 보면 우리 개발자나 기획자, 디자이너, 마케터 이런 분들도 요리사처럼 출근해서 하루 종일 자기의 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집에 오면 더 이상 그 관련된 일은 거들떠보기도 싫을 텐데 그냥 누워서 넷플릭스 보고 쉬고 싶을 거잖아요. 아니면 뭐 다른 취미 생활을 하든가. 근데 우리 사이드 커뮤니티에 있는 사이드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은 집에 와서도 또 일을 하는 거란 말이죠, 결국은. 그러니까 마치 하루 종일 출근해서 요리를 하고 또 집에 와서 요리를 연구하는 요리사들 같다. 이런 얘기를 어떤 분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분이 같이 일하시는 어떤 다른 분이 이런 사이드라는 커뮤니티가 있다라고 추천을 해주셔서 오시게 됐대요. 근데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고 집에 가서 또 자기 일을 만들어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이룰 만큼 그렇게 많다고 하면서 처음엔 되게 반신반의 하셨대요. 그래서 이건 진짜 열정이 말이 안 된다. 너무 신기한 커뮤니티고 너무 대단한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 말에 100% 공감을 하거든요. 우리 사이드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은 퇴근하고 나서도 스스로 일을 만들어서 하시는 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모임을 하면 진짜 열정 넘치는 분들, 되게 눈이 반짝반짝한 분들만 모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요즘에 점점 그 눈이 반짝이는 사람을 만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예전에야 10대, 20대 때 이럴 때는 다들 꿈도 있고 목표도 있고 열정도 있고 체력도 있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되게 눈을 반짝거리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았는데 이제 저도 30대가 되고 주위에 친구들이 대부분 직장인이다 보니까 같이 대화를 나눌 때 눈을 반짝거리면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흔치 않더라고요. 물론 그 이유가 뭐 일상에 찌들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는 삶이 안정돼서 행복감에서 오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경제적으로 뭐 커리어적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거에 이제 더 이상은 관심이 좀 줄어서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사이드 커뮤니티에 모임을 나와 보면 진짜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눈이 반짝거리는 분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동기부여도 많이 얻게 되고요. 나랑 비슷한 곳을 바라보고 같은 방향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 보니까 내 개인적인 상황에 공감도 많이 해주고 나한테 피드백도 주고 이렇게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모임이 특별했던 건 되게 다양한 직군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와주셔가지고 특별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앱테크 분야에서 앱을 만들어서 서비스 운영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시니어를 타겟으로 하는 서비스에 관심이 많아서 뭐 그런 쪽 서비스 하는 분도 계셨고, 아니면 커뮤니티나 공간 모임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분도 계셨고요. 아니면 진짜 아예 사이드 프로젝트로 취업을 준비 중이다. 그리고 사이드 프로젝트 하다가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 또 완전히 창업을 해가지고 회사를 이끌고 있다. 이런 분들까지 진짜 그 폭넓은 스펙트럼에 다양한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하는 공통 분모를 갖고 모인 사람들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결이 맞는다고 하죠. 생각하는 거나 지향하는 게 비슷한 분들이 모여서 그 자기소개 시간 때만 봐도 서로서로 공감을 많이 해주시던데, 이렇게 전체적인 결이 같으면서도 그 안에 세부적인 전문 분야나 스페셜리티는 각자 다른 것들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이렇게 그 뿌리는 같지만 가지는 다르게 뻗어나가는 이런 형태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가장 시너지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모임이 끝나고 나서도 많은 분들이 뭐 너무 유익했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좋은 모임이었다, 이렇게 따뜻한 후기도 많이 남겨주셨고요. 저 또한 너무 동기부여도 많이 얻었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조금은 넓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모임에 오셨던 분들한테도 내년 2026년을 또 열심히 하기 위한 어떤 작은 불씨 정도는
각자의 마음속에 남겨드렸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또 사이드 정기 모임은 계속 진행되니까요. 이번에 못 오셨던 분들도 다음에 언젠가는 한 번쯤은 얼굴 보고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이드데이 2025 연말 모임 후기는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요. 이제 며칠만 있으면 크리스마스잖아요. 제 체감상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올해는 유난히 길거리에 연말 분위기가 되게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트리도 많이 보이고 그냥 카페 아니면 굿즈샵 이런 데를 들어가도 온통 크리스마스 관련 아이템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에디션 이렇게 해가지고 파는 것 같던데 제가 집에 텀블러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도 막 빨간색, 초록색 이렇게 크리스마스 느낌 나게 프린팅된 텀블러를 보니까 또 막 사고 싶어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사고 싶어지는 것 같아서 네, 결국은 참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이드 프로젝트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 크리스마스 특수를 노리는 시즌 특화 서비스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뭔가 크리스마스만의 분위기와 설렘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심리를 활용해 가지고 이 시기에만 잠깐 반짝 등장하는 서비스들이 많은데 물론 크리스마스 시즌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서비스들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재밌고 또 배울 점이 많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식으로 시즌 특수를 노려서 만든 서비스들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몇 가지 사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사이드 커뮤니티 멤버가 만든 서비스를 소개해 볼까 해요. 이름은 포켓트리라는 서비스고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컨셉이 진짜 직관적인데 이게 포켓몬과 크리스마스 트리를 결합해서 만든 서비스입니다.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면 나만의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나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이 트리의 URL을 주변의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 공유를 하면 사람들이 이 URL을 타고 들어와서 제 트리에다가 메시지를 남길 수 있어요. 근데 그 메시지가 그냥 이렇게 텍스트로 막 이렇게 쌓이는 그런 게 아니라 이 UI가 트리에다가 몬스터볼 장식으로 달립니다. 그래서 그 몬스터볼을 눌러보면 랜덤하게 포켓몬을 하나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포켓트리는 재미 요소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 분위기에 친구들이랑 서로 덕담이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그런 포인트가 있고 또 하나는 포켓몬을 수집한다 이런 게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도 보면 이 포켓몬과 크리스마스 컨셉을 되게 아기자기하게 잘 살려놔가지고 들어가는 순간 아 이건 진짜 크리스마스 그 자체다 이런 느낌이 바로 듭니다. 이 UI가 우리 옛날에 포켓몬 게임 하던 8비트 그래픽 감성에다가 포켓몬 도감도 있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오 박사님이 나와서 사용법도 설명해 줍니다. 뭐 여기서 우리가 세대 차이를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UX가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서비스를 되게 잘 만들었다라고 느낀 포인트가 마케팅 순환 구조였는데요. 결국 내 트리를 예쁘게 채우고 포켓몬을 모아서 포켓몬 도감을 완성하려면 결국은 내가 친구들한테 URL을 계속 뿌려서 나한테 메시지 좀 남겨줘 이렇게 해야 하고 그 친구들은 저한테 메시지를 남기면서 자연스럽게 서비스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보통 서로 크리스마스 카드를 써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크리스마스에 따뜻한 덕담을 주고받는 심리를 아주 잘 건드린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만드신 멤버분들이 작년에도 비슷한 서비스를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커뮤니티에 홍보해 주셨었는데 그때 반응이 괜찮아서 올해도 다시 업그레이드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시즌 특화 서비스만의 좋은 전략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켓트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팟캐스트 이번 에피소드 상세보기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서비스도 역시 우리 사이드 커뮤니티 멤버분께서 진행하시는 사이드 프로젝트입니다. 이건 조금 다른 결의 서비스인데 크리스마스 꽃다발을 선물해주는 서비스예요.
근데 이게 별도의 홈페이지나 뭐 앱이 있는 건 아니고 그 탈리라고 그 구글 폼처럼 설문 받는 설문 양식 서비스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직접 꽃다발 주문을 받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크리스마스 특수를 맞아서 꽃다발을 약간 크리스마스 트리 느낌이 나게 막 빨간색도 많이 사용하고 트리 오너먼트 같은 것도 꽃다발에 추가해서 제가 사진을 보니까 되게 예쁘게 구성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크리스마스 꽃다발을 판매하고 있는데 사실 꽃 선물이라는 게 보통은 그냥 아무 때나 하지는 보통 않고 기념일이나 뭔가 의미 있는 날들에 많이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크리스마스라는 시즌 자체가 꽃 선물과 굉장히 잘 맞고 그 시즌 특수를 정확히 노리셨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규모가 크지 않아도 이렇게 시즌 하나에 집중해서 명확한 타겟과 메시지를 가져가는 것도 사이드 프로젝트로 굉장히 좋은 접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굳이 홈페이지나 앱이 없어도 이렇게 시즌을 활용해서 수요를 검증해 볼 수 있겠죠. 이 크리스마스 꽃다발도 마찬가지로 제 에피소드 상세 보기에다가 링크 올려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개할 서비스는 우리 커뮤니티에서 만든 서비스는 아니고요. 한 2-3년 전쯤에 대학생분들 5분이서 사이드 프로젝트로 만드셔 가지고 화제가 됐던 서비스입니다. 이게 진저 호텔이라는 서비스인데 여러분 혹시 어드벤트 캘린더라고 아시나요? 이게 최근에서야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진 것 같은데 유럽이나 미국 요런 서부권에서 매년 12월이 되면 어드벤트 캘린더라는 걸 많이 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드 형식으로 돼 있는데 1부터 25까지 25개의 숫자가 적힌 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걸 12월 1일부터 25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날이 될 때까지 매일매일 해당하는 날짜가 되면 그 날짜에 맞는 칸을 열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칸을 열면 그 안에 랜덤하게 작은 선물 같은 게 들어있어서 크리스마스 날까지 매일매일 오늘은 어떤 선물이 있을지 기대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약간 문화처럼 형성이 되어 있어서 마케팅에도 활용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면 초콜릿 브랜드 이런 데서 25개의 칸에 초콜릿을 한 개씩 넣어 놓고 어드벤트 캘린더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식으로 활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진저 호텔이라는 이 서비스가 이 어드벤트 캘린더 형식을 온라인으로 가져온 서비스예요. 일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하면 그 나만의 호텔이 하나 보이는데 이 호텔들은 창문들이 나 있어요. 이게 마치 어드벤트 캘린더의 25개의 칸처럼 네모나게 창문이 나 있는데 내 호텔의 링크를 친구한테 공유하면 이 링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한테 익명으로 편지를 쓸 수 있습니다. 그 뭔가 내 링크를 공유하면 나한테 편지를 쓸 수 있다. 이런 컨셉은 아까 말씀드렸던 포켓트리, 우리 사이드 멤버분들이 만드신 포켓트리랑 유사한 구조인데요. 근데 조금 다른 점은 이건 어드벤트 캘린더처럼 12월 1일부터 25일까지 하루에 하나씩만 내 앞으로 도착한 편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25일, 크리스마스 당일이 되면 그동안 쌓였던 편지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이런 단순한 구조입니다. 이게 페이지 수도 별로 없고 기능도 복잡하지 않은데 이 서비스가 출시한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100만 명 이상의 유저를 모아서 이슈가 됐었거든요. 이 100만 명이나 모을 수 있었던 이유가 결국은 친구한테 링크를 공유하면 나한테 편지를 쓸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런 장치가 이제 사용자들 간에 계속 공유가 되고 입소문이 나면서 엄청나게 빠르게 사용자를 모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제가 여기서 인상적이었던 건 이 아이디어가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었고 결국 해외에서는 익숙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어드벤트 캘린더라는 개념을 한국 정서에 맞게 변형해서 잘 가져왔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되게 많은 분들이 도대체 아이디어를 어디서 어떻게 얻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해외에서 익숙하고 잘 되는데 한국에서는 뭔가 좀 생소하고 신선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사례들을 찾아서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 변형시켜서 가지고 오는 것도 아이디어를 얻을 때 굉장히 좋은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많고. 그래서 이 진저 호텔은 그런 측면에서 제가 되게 재밌게 본 서비스고, 대신에 이 서비스는 한 2-3년 전쯤에 크게 화제가 됐다가 지금은 더 이상 서비스 운영을 하지 않는, 그래서 들어가 볼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구글에다가 진저 호텔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뭐 사용자들이 남긴 리뷰나 이거 만드신 분들의 인터뷰 같은 것도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시즌 특화 서비스.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네 번째 서비스는 산타 위치 추적 서비스입니다. 이건 좀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게 어디 뭐 개인이 만든 서비스는 아니고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에서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운영하는 프로젝트인데요. 매년 12월 24일에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산타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근데 이게 웹페이지뿐만 아니라 전화 상담도 지원을 해가지고요. 우리 어린이 분들이 여기에 전화를 걸어서 산타 할아버지 지금 어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의 전문적인 그 산타 추적 요원들이 이 전화를 받고 친절하게 산타의 현재 위치를 안내해 준다고 합니다. 이 전화 상담이 원래는 미국에서만 지원을 해서 그 미국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야 가능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도 웹사이트 상으로 편리하게 전화를 걸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참고로 작년에는 12월 24일 밤 11시 24분에 산타가 우리 대한민국 영공에 진입을 했다고 하고 3분 45초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2천만 개의 선물을 나눠주고 가셨다고 합니다. 올해도 궁금하신 분들은 12월 24일에 전화 걸어보시고요. 이게 1955년부터 시작된 크리스마스 프로젝트라고 해요. 올해로 70년째라고 하는데 대단하죠? 이게 재밌는 게 최초에는 어떤 어린이가 군부대에 전화를 해가지고 산타클로스가 지금 어딨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게 뭐 실수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장난 전화였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 마침 근무하고 계시던 군인분이 센스를 발휘해가지고 산타가 지금 어디 어디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응대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게 전통처럼 이어져 가지고 70년째 큰 행사처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록을 보면 작년에는 38만 건의 전화가 왔다고 해요. 뭐 산타가 지금 어딨나요? 이런 전화겠죠. 그럼 그 많은 전화를 누가 다 받냐? 자원봉사자들이 받아준다고 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이 1000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라는 시즌에 대해서 얼마나 큰 감정적인 기대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시즌 특수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마케터들한테는 크리스마스가 진짜 놓칠 수 없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이드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놓치지 말고 이 크리스마스 시즌, 이 특수를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지금 시즌에 특화된 서비스 사례 4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먼저 포켓트리라는 친구들이랑 편지도 주고받고 포켓몬도 모을 수 있는 트리 서비스, 그리고 크리스마스용 꽃다발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서비스, 그리고 어드벤트 캘린더를 차용해서 100만 유저를 모은 진저 호텔, 마지막으로 산타 위치 추적 서비스까지. 청취자분들 중에 이 4가지 외에도 알고 계시는 재밌는 시즌 서비스 사례가 있다면 댓글로 추천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한 시즌 특화 서비스들을 쭉 보면 이 서비스들이 꼭 엄청 복잡하거나 아니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되게 몇 년씩 운영하고 싶어서 만든 서비스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냥 딱 지금 시기에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지, 이 시즌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지는 행동이 뭘지, 이런 질문들에서 출발한 서비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라는 시즌 자체가 뭔가 설렘이나 기대, 아니면 서로에게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그런 감정들을 갖고 있잖아요. 이런 감정들을 잘 포착을 해서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사람들한테 즐거운 경험을 주는 거죠. 그래서 꼭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막 거창하게, 크게 이렇게 시작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크리스마스라는 특정 시즌, 특정 기간에만 의미가 있더라도 그 자체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거창한 아이디어, 뭔가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서비스,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될 것 같다라는 압박을 받을 때가 많은데요. 꼭 그렇지는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사업이라는 게 진짜 한치 앞을 모르는 거거든요. 이렇게 시즌성으로 운영을 한 프로젝트가 나중에 나비 효과가 돼서 더 좋은 기회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모르죠. 크리스마스용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그걸 만든 경험 자체가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나중에 나한테 좋은 기회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여기서 프로덕트 마켓 핏을 찾아서 힌트를 얻어서 좋은 서비스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만들어 놨던 프로젝트랑 연관이 뭔가 돼서 사용자 유입을 폭발적으로 늘릴 수도 있는 거고, 정말 모르는 거니까 우리 너무 많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혹시 지금 뭘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크리스마스처럼 앞으로 우리 설 연휴도 있고 뭐 벚꽃 시즌, 여름휴가 시즌 많잖아요. 다가오는 시즌 하나를 딱 정해놓고 그 시즌에 사람들은 뭘 기대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싶어 할까,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서비스를 기획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에피소드는 12월 21일이니까 올해 마지막 에피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이 두 번째 에피소드인데 마지막이라니까 좀 이상하네요. 네. 이번 연말 모임 때 올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각자 회고를 해보면서, 만약에 내년 모임에 참가하게 된다면 이런 회고를 하고 싶다. 2026년 말이 되었을 때 2026년 한 해 동안 나는 뭘 했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라는 내용을 서로 공유를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2026년 연말이 된다면 올 한 해는 꾸준히 팟캐스트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다 라고 회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올 테니까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초보 팟캐스터 제이현에게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거 듣고 계시는 분들도 2026년에는 사이드 프로젝트가 꼭 아니어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의 주체적인 삶을 응원합니다. 우리들의 사이드 프로젝트 인사이드 제이현이었습니다.